제가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역시나 운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 영화 제목처럼 운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죠. 또 사소한 대화가 아니라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. 근데 사실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하마우치 류스케 감독의 이전 작품 해피아워라든지 아사코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운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런 장면을 많이 넣느냐라고 하니까 감독이 이야기하길 우리가 실제 경험에서도 운전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는 좀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.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인상 깊었던 운전 씬은 조금 후반부에 등장하는 씬입니다. 가오쿠와 여자 젊은 기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가오쿠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머릿속에 혼란한 가운데 이 기사에게 당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긴 여행을 떠나죠. 그때 아주 긴 터널을 지나고 또 밤을 지나고 아침을 지나고 오랫동안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장면을 흔히 일반적인 영화였으면 빠른 리듬으로 편집을 했을 텐데,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숏을 급하게 끊지 않고 굉장히 긴 숏으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은 이 영화 전체의 주제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. 그래서 이 시퀀스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, 이 영화에서 바냐 아저씨라고 하는 연극 공연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대사, 소냐의 대사가 이제 수어로 길게 들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. 네, 그 대사와 이들이 길게 운전해가는 장면이 이제 주제적으로 오버랩 되면서 관객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주 큰 위로를 얻게 되는 마법과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. 바냐 아저씨의 마지막 대사인 이 소냐의 이야기는 가오크에게 들려준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이죠. 그리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원작 소설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각색을 하고 있는데, 원작과 별개로 완전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작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각색을 했다는 점이 저에게는 또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원작 소설에서 질문했던 것들 안에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데 왜 꼭 다른 남자와 자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이 주인공 남자의 질문을 이 영화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각색이 되어 있는 것이죠. 많은 분들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, 사실 이 영화는 사실주의 미학을 토대로 하고 있죠. 그래서 흔히 사실주의 미학이라고 하면 로케이션 촬영을 좀 중요하게 여긴다든지, 숏의 길이가 좀 길다라든지, 그 다음에 현역 배우와 비현역 배우를 좀 섞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영화 역시도 그런 사실주의 영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숏의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느린 편집의 리듬이 게으른 편집이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영화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인물의 감정, 이 영화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여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감독의 노력, 감독의 진심처럼 느껴져서 이 숏의 길이가 긴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원작도 좋고 각색된 영화도 좋고 둘 다 좋은, 너무 좋은 예술작품을 만나서 좀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. 무척 뜬금없지만 갑자기 그 대화 중에 그 아주 이제 너무 좀 뜬금없는데 그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. 그
하마구치 감독님의 영화는 너무나 다른 스타일의 영화지만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지구 밖에 어떤 대기권 밖의 공간에서 그 주인공이 그 흙을 밟잖아요. 마지막에 그 지구로 다시 귀환 돌아와서 땅에 중력을 받으며 그래비티를 받으면서 착륙할 때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잖아요. 그 영화를 보면 사실 보통 다른 숱한 SF 영화나 뭐 우주 영화에서 뭐 샷이 탁 바뀌면은 그냥 지구에 와 있잖아요. 아니면 뭐 그냥 착륙했어 뭐 이러고 뭐 그냥 씬이 바뀌면은 뭐 이미 낙하산 피면서. 근데 이제 그 영화는 90분에 걸쳐서 정말 물리적인 그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거든요. 하마구치 감독님의 영화도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인간의 마음의 여정이라든가 꼭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억눌렸던 것들, 의도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지연시켰던 것들, 또는 뭐 그 드라이브 마이 카의 주인공들처럼 전혀 뭐 어떤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그런 전혀 알 수 없었던 모르고 살아왔던 어떤 상대방의 마음에 도달하는 과정, 그 우주 공간에서 그 그래비티에서 우주 공간에서 땅에 도착하여 그 맨발로 그 모래를 바닷가의 모래를 밟듯이 어느 도달해야 하는 마음의 지점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그 지점을 도달하는 그 과정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거기서 뭐 그것이 대사이건 침묵이건 배우의 표정이건 뭐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영화의 러닝타임들이 좀 긴 편인 것 같아요. 3시간 해피아워 5시간. 근데 그 과정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아주 세밀한 마음의 여정들로 꽉 차 있거든요. 인간의 내면이나 마음에 도달하기까지의 진짜 과정을 그거를 함부로 서둘러 축약하거나 편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실제 어떤 몰랐던 사람의 마음을 마침내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도달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. 네. 괜히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원래 마무리하려다가 그래서 갑자기 그래비티란 영화가 엉뚱하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런 마음의 체험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되게 귀한 감독 창작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와서 좋은 시간을 가져준 거에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